자, 이렇게 해서 파형에 대한 부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 이제는 그 원형을 찌그리는 형태를 만들 건데, 이거 탭 하신 다음에 SOP라해서 스피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탭 하시고 로이즈라고 하는 걸 좀 불러오겠습니다. 예, 하고 하나 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2D도 그렇고 3D도 그렇고 제가 트랜스폼이라는 걸 좀 불러온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위치에 대한 값을 제가 조절할 때 좀 유용하기 때문에 미리 불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로 해서 별도로 불러와서 연결해도 되지만 약간 좀 저도 하다 보면 또 습관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을 미리 좀 불러왔고요. 스피어 같은 걸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파라미터 창에 기본적인 타입을 메쉬로 되어 있긴 한데 메쉬도 있고 아니면 폴리건 타입, 뭐 넙스, 베지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폴리건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폴리건의 기본 형태는 약간 삼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최소의 어떤 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리곤 같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태에 대한 어떤 찌그러지는 형태를 좀 만들 건데 그래서 스피어를 우선은 트랜스폼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연결되는 부분들을 노이즈로 바로 연결해 주시면은 이 노이즈에 대한 파라미터를 보시면 타입이 뭐 다양하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우선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형태로 타입을 만들었고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드리면 여기에 트랜스폼을 해보시면은 트랜스레이터에 대한 부분 DZ 값이 지금 저번에 시간에 따른 형태를 얘기 드렸던 그 파이썬 기초로 했던 이런 코드를 보시면은 abs time.seconds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자동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속도를 조금 더 높다고 싶으면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더 빨라지겠죠. 예, 기본은 곱하기 1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로이즈에 보시면 이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얘기 드릴 거는 이런 어떤 강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강도라든가 이 보시면 이 암플리투드라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인 어떤 디폴트 값으로 우선은 설정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로이즈 값을 하나 좀 만들어 놨고 이거를 다시 하나 좀 재사용할 건데 여기서 쓸 거를 우선은 이 두 가지를 오퍼레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해보시면은 봐도 복제가 됩니다. 기본적인 유닛들을 다 만들어 놨긴 하지만 아직은 이거를 바로 시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화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렌더링이라고 보통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 같은 걸로 좀 변형을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쉽게 이해를 좀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에 기본적으로 터치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팔레트에서 보시면 툴스에서 보시면 여기 아크볼 카메라라고 하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템플릿 같은 게.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갖고 오신 다음에 잠깐 꺼두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런 담아두는 겁니다. 이 안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싶다고 하시면은 알파벳 U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백으로 해서 전체 화면 나와 있고 들어가시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템플릿에서 아크볼 카메라를 불러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여기도 박스도 스피어처럼 하나의 입체 서페이스 오퍼레이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은색 오퍼레이터 있죠? 그 부분을 그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통 입체 구성을 렌더링 할 때는 형태, 빛, 그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카메라,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나중에는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초반이라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우선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불러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라이트, 카메라, 그다음에 텍스처. 예. 텍스처도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퐁이라고 하는 렌더 텍스처를 가져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러오고 또 하나 이 텍스처 오퍼레이터에서 확인할 거라서 TOP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렌더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같이 불러오시면 이 부분을 이 렌더 오퍼레이터가 종합으로 내용을 담아서 지금 보시는 2D 이미지처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네, 그래서 저도 이 흐름으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다시 위로 해서 나온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각각 지오메트리가 필요합니다. 각각 개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 파형에 대해서 지오메트리를 연결하려면 탭 누르시고 컴프에서 지오메트릭을 불러오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쉽게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튜브 형태의 토로스라고 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본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시고 자 탭을 누르시고 SO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서 in 불러오시고요. 다시 바로 탭 하신 다음에 out 하시고 두 개를 연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하고 렌더를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 U로에서 나와 주시면 아까와 크게 변형은 없습니다. 대신 안에 있던 튜브를 제가 없앴기 때문에 그냥 빈 화면에 나와 있고요. 아까하고 혹시라도 다른 점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하고 뒤에 부분에 이런 로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홈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안에서 in이랑 out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로드 연결점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선 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내용이 연동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었고 근데 이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어 오신 다음에 컨트롤 C, V 해보시면은 이 부분을 다시 별도로 또 생성하지 않으시고 이 연결 로드만 컨트롤 C, V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연결해 주시면은 바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상태는 해놨고 자, 여기서 카메라를 하고 라이트를 불러올 겁니다. 카메라는 각각의 지오메트리 각 개별로 각각 한 대씩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카메라는 한 대로 그거를 합쳐진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의 카메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탭하시고 카메라 해서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라이트는 뭐 여러 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선 기본적인 라이트 하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탭하시고 TOP라고 해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렌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렌더라고 작성해서 불러오시면 자동으로 이런 점선들이 연결이 됩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어떤 룰처럼 지금 이 조합으로 해놓고 렌더라고 하는 것을 불러와서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렌더의 파라미터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더에 보면은 카메라가 캠1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오메트리는 아스트릭 그 9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란 뜻입니다. 모두의 지오메트리 지오 1번, 지오 2번, 지오 3번이 다 종합적으로 불러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도 지금 모두 불러와 있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로 보이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크기가 다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걸 먼저 이제 크기 조절을 하기 전에 맨 처음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지금 렌더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선은
해상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먼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렌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커먼 탭에서 제가 이걸 1000으로 바꿔 놓을 거고요. 네. 네, 지금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이거는 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뒤에 크게 보면서 할 건데 지금 이 약간 도트 같은 배경은 뭐냐면 투명한 걸 좀 나타나는 건데 이걸 보기에는 좀 시각적으로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티업에서 컴포지트라는 걸 하나 불러오고 다시 탭 하신 다음에 팁에 컨스턴트라고 하는 걸 좀 불러오겠습니다. 컨스턴트 같은 거는 이런 어떤 솔리드한 면 같은 걸 좀 생성하실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쓰는 용도 이거를 백 화면을 제가 이거를 기본에 불러오는 거는 흰색인데 클릭하셔가지고 검은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거를 제가 배경으로 깔려고 이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배경을 미리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컴프에서 트랜스레이터 근데 이 컴프는 제가 검은색 하시고 커먼에서 1000이라고 해상도를 갖게 해주시고 탭을 누르셔서 매트에서 퐁이라고 하는 텍스처를 불러오시는데 우선은 이 지오메트릭 첫 번째 이 퐁이라고 하는 거는 지오메트릭에 바로 넣으신다 보면 이거를 넣을 때는 지오메트릭 누르시면은 파라미터가 나와 있고 여기서 렌더에서 렌더 탭에 보셔서 렌더 탭 매터리에다가 퐁을 넣어 주시면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도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는 넣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퐁이라고 하는 어떤 솔리드한 타입의 어떤 매터리얼이 아니라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매터리얼을 적용할 겁니다. 다시 탭을 누르신 다음에 매트에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신 다음에 두 번째 지오메트릭 있는 렌더 탭에다가 넣어주시면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오버로 해야 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오버. 인프 1을 위로 오버로 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각화가 좀 나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되고요. 우선 하나 이 파형에 대한 것도 좀 하나 우선 넣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파형에 대한 부분도 와이어 프레임으로 불러오신 다음에 지오에 있는 렌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형에 대한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이제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부분도 위치값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릭을 가지고 위치값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릭 누르신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첫 번째 X폼에서의 트랜스레이터의 Y축을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르신 다음에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으로 이동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조정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구형 자체도 조금 형태를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전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지오메트릭에 보시면 X폼에 보시면 스케일을 0.5로 맞추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지오메트릭은 X폼에서 0.6 정도, 0.5 정도 똑같이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조금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카메라 지금 제가 아까 불러왔던 이 카메라를 누르신 다음에 파라미터 창을 보시면 트랜스레이터에서 지금 어떤 이런 깊이 값에 대한 부분은 트랜스레이터의 X, Y, Z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Z축의 숫자를 작게 해주시면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 파장이 밑으로 화면에 너무 땡기다 보니까 하단으로 치우쳤는데 이 부분을 다시 지오메트리의 Y 값을
수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상단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어 자체가 너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스피어도 지오메트릭에 있는 X폼의 Y축을 조금 이동을 시켜서 0.4 밑에도 0.4로 이동을 시켜서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라인을 조금 더 꽉 차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라인의 길이를 아까 1-1에서 1로 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2,2로 늘려주시면은 전체로 꽉 차게도 가능하겠죠. 네. 너무 큰 것 같아서 1.5에서 근데 각각 쪼개진 이 길이는 아까 그 22250을 유지하기 때문에 길이만 늘어났을 뿐이지 이거 쪼개지면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그 형태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하고 제가 -1.8에서 1.8로 해놨습니다. 네. 식을 하고 여기에 어떤 색깔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색깔은 각각의 주어졌던 어떤 퐁이라든가 아니면 와이어 이 자체 이제 컬러 값을 바뀔 수 있는 파라미터의 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 안쪽에 있는 이 구형의 형태를 조금 조절을 하겠다 하면은 지오메트리에 연결되어 있는 퐁을 클릭하신 다음에 디퓨저에 있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와이어 플랜 같은 경우도 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의 하단에 보시면 라인 위스라고 해서 굵기를 박연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조금 더 띄어나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3 정도로 하고, 근데 이 형태가 지금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형태가 그래서 여기서 지오메트릭에서 크기를 약간 좀 키워보겠습니다. 0.6으로 키워서 안에 있는 매스가 외부의 와이어를 침범하는 것을 조금 여유값을 좀 줘서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 파형에 대한 색깔도 하단에 있는 와이어프레임에서 두께를 약간 좀 1.5로 키워놓고 색깔을 이번에는 뭐 노란색이 됐든 이거는 원하는 색상으로 보라로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는 지금 보시는 이 와이어 프레임 외부에 있는 것을 음악의 강약에 의해서 약간 좀 움직임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좀 연장선으로 오디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본 템플릿에서 미디 값을 갖고 온 다음에 그 미디 값을 여기에 지오메트리에 보시면 이 Y의 유니폼 스케일, 이거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거는 X, Y, Z 통합적으로 전체의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값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